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행동경제학, 심리학, 마케팅 이론에서 공이 다루는 문전 걸치기 전략이라는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민중의 소리라는 언론사에 입사를 한 게 2014년입니다. 이때 친구인 이정무 실장이 저를 찾아와서 민소도 경제기사를 써보고 싶다면서 민소는 이제 민중의 소리. 네, 예, 나름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죠. 네. 제가 오늘날까지 이 회사를 다닙니다만 사실 이 회사를 다닐 초창기에 저는 신세계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 월급을 주는데 구성원들이 조금도 불만을 갖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참 생소했습니다. 네. 요즘은 뭐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초창기에는 하도 신기해서 이정무 실장한테 야 너는 지금 십몇 년째 이 생활을 하는 건데 생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진지하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의 답이 내가 너한테 조언을 하나 하자면 네가 이 생활을 길게 하고 싶으면 삶을 간소화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별거 아닌 작은 부분부터 간소화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술이 많이 취하면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친구 말은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으면 그거부터 고치라는 겁니다. 술 많이 마시더라도 전철 끊기기 전에 끝내고요. 전철 타고 들어가라는 거죠. 또 제가 그 술 마실 때는 허세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후배들하고 술 마시면 자꾸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은 거 먹으러 가자, 내가 낼게 뭐 이런 허세를 제가 좀 부립니다. 네. 근데 그것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실 때에도 습관적으로 간소화하고 이런 태도가 생활에서 몸에 배야 이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이 조언을 정말 잘 따릅니다. 요즘은 뭐 술 마시고 택시 타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니까요. 아무튼 이제 이정무 실장의 조언은 뭐 돈을 아껴라 이런 내용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조언을 열심히 따른 이유는 이 조언이 행동경제학적으로 매우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리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문전 걸치기 전략, 영어로는 foot in the door 테크닉이라고 불리는 네. 행동경제학과 심리학, 소비자 마케팅 이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길을 가시다가 아동구호단체 같은 곳에서 투표 한 번만 해주세요, 스티커 한 장만 붙여주세요 이런 요청 받아보신 적 있을 겁니다. 네. 요 판넬에 스티커 한 장 붙이는 거거든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좋은 마음에 요청을 받아들여서 스티커를 붙이면 그때부터 이제 이분의 설명이 시작됩니다. 아 여기에 투표하셨군요. 이 항목에 투표하신 분들의 성향이 이렇고 이 항목의 의미는 이런데 이러면서 자기들이 돕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줄줄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말을 끊기가 진짜 어려워요. 계속 듣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 안타까운 사연에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의 이야기까지 듣게 되고요. 이때 그분이 정기 후원 요청서를 들이밀죠. 이게 진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 후원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문전 걸치기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케팅 이론의 요지는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처음부터 묵직한 부탁을 들이밀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첫 부탁을 누구나 들어줄 수 있는 가벼운 부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성향이 한 번 부탁을 들어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점점 더 큰 부탁을 해도 자연스럽게 들어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우리 단체에 후원해 주세요 이랬으면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티커 한 장만 붙여주세요 이렇게 가벼운 부탁을 시작했고 이걸 들어주면 결국 설명 듣다가 단체에 후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탁을 할 때는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부탁의 강도를 높여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이론은 1966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조나선 프리드먼하고 스콧 프레이저라는 두 연구자에 의한 연구입니다. 연구는 아주 간단한데요. 모르는 가정주부, 이제 이 당시만 해도 가정주부분들은 거의 여성이니까요. 전화를 해서 당신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집기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서너 개의 질문을 드릴 테니 답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간단한 질문이어서 대부분 답을 해줘요.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아, 우리 그 3일 전에 집기에 대해서 전화로 조사를 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자 직원 대여섯 명을 댁으로 보낼 테니까 한두 시간 정도 집을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청이잖아요. 가정주부 혼자 있는 집에 남자 직원 대여섯 명이 뭐라고 갑자기 쳐들어와서 2시간 동안 집을 뒤지냐고요. 그런데 이 황당한 요구에 대해서 상당수의 주부들이 동의를 해줍니다. 반면에 3일 전에 간단한 질문을 전혀 안 하고 바로 이 요청을 한 그룹에 비해서 3일 전에 간단한 질문부터 해서 답을 받은 주부들이 이 황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확률이 2배나 높다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작은 부탁을 한번 들어주면 그 뒤에 큰 부탁을 거절하기가 좀 꺼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의 이름이 문전걸치기, 영어로 foot in the door 테크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큰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 안에 발을 한 발 걸쳐놔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부탁으로 예. 한 발을 들이밀고 나면 이제 그 뒤로는 문제가 술술 풀린다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은 내심으로 일관성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삶의 태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해요. 그래서 작은 부탁을 일단 들어주면 큰 부탁이 왔을 때에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은 진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원이 있는 사람에게 어려운 아동을 돕시다라는 팻말을 그 정원에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그 주택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정원에 어려운 아동 돕기 표지판을 좀 설치해도 될까요? 이렇게 부르면 우리 집 앞마당이 뭔 짓이야 싫어 이런 대답이 대부분입니다. 동의를 해주는 사람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벼운 부탁으로 일단 문 안에 한 발을 걸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어려운 아동 돕기 서명을 합니다. 서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아니, 서명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게다가 어려운 아동 돕는 거라는데요. 그래서 서명을 합니다. 이 다음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주택 정원에 어려운 아동 돕기 표지판을 좀 설치해도 될까요? 라고 부르면 무려 90%가 동의를 해줍니다. 아니 아동 돕기 서명도 했는데 일관성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앞마당에 표지판 설치해 달라고 하면 들어주는 겁니다. 그 청취자분들 중에 리더이신 분들 회의 소집하실 때 오전 7시에 회의를 소집해야 할 때가 있어요. 네. 이때 동료들이나 부하 직원분들에게 내일 오전 7시에 회의합시다. 어때요? 라고 물으면 찬성하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2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요. 문 안에 한 발부터 걸치는 겁니다. 요청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내일 회의할까요?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 7시에 회의하자는 것과 내일 회의하자는 건 완전히 다르죠. 아침 7시는 힘든데 그냥 내일 회의하자는 부탁은 들어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요. 내일 해요. 라고 상대가 승낙을 해요. 이때 본론을 꺼냅니다. 내일 오전 7시 어때요? 이렇게 문전걸치기 전략을 이용해서 부탁을 하면 처음부터 직접 오전 7시에 회의하자고 요청했을 때에는 24%밖에 동의를 못 받지만 이번에는 56%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왜요? 이건 내일 회의하자는데 일단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을 지켜야죠. 그래서 아침 7시에 하자고 해도 찬성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이성분들 헌팅하시는 분들께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프랑스에서 소비자 심리학을 연구하는 브리타니 대학교 소비자 심리학가 니콜라 게겐이라는 사람의 연구인데요. 남자들에게 길거리에서 여성들 헌팅을 하게 해요. 이 헌팅의 목적은 우리 술 한잔 합시다라는 제안에 예스라는 답을 듣는 겁니다. 실험 참가 남성들은 300명 이상의 여성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경로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다짜고짜 여성한테 가서 당신 마음에 들어요. 우리 술 한잔 할래요. 이러면서 직구를 던지는 겁니다. 반면에 또 다른 그룹은 저 길 좀 물어볼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길에 답을 해주면 그때 이제 슬슬 작업을 거는 변화구 방식을 사용을 하죠. 어느 쪽이 확률이 더 높냐? 문전걸치기 전략에 따르면 당연히 후자, 즉 변화구 방식이 훨씬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직구부터 던진 쪽의 성공 확률은 20%에 불과하지만 문전걸치기 전략을 응용해서 변화구 방식으로 길부터 물어본 사람,
이렇게 접근한 남성들은 무려 60%가 헌팅에 성공합니다. 헌팅에도 행동력 제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치알디니 애리조나 대학교 심리학과 석좌 교수는 문전 걸치기 전략에 당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사소한 요청이라도 함부로 승낙하지 말라. 그 승낙이 우리의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들어줘도 되겠지. 라고 상대방이 한 발을 들여놓는 것을 허용하는 순간 그 뒤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예. 이정무 실장의 민소기자로서 사는 법, 그러니까 생활을 간소화하라는 조언을 제가 굳게 받아들이는 이유도 이겁니다. 간소화하지 않으면요. 자꾸 한 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간소화라는 원칙에 예외를 두면 그 예외가 이어져서 커져요.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택시 타자. 이 첫 번째 예외가 자꾸 더 큰 예외를 만듭니다. 이 치알디니의 말처럼 사소한 것을 허용하는 그 첫 번째 순간을 잘 막아내야 됩니다. 제가 이분들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신 분들이어서 이름을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네. 윤영찬, 양기대 이런 동아일보 선배들 이번에 다들 출마하셨습니다만 네. 제가 이런 분들을 지금도 존경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저하고 모든 생각이 일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에서 싸울 때 그 선배들은 그 첫 발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예를 들면 차장 승진인데 이 두 분 다 차장 승진 더럽게 못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회사에서 사람들이 양기대 윤영찬한테 와서 야, 너 이번에는 차장 승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요 몇 달만 좀 입 닫고 조용히 살아라. 그러면 차장 승진 시켜줄게. 이런 제안을 왜 안 했겠냐고요. 그리고 이런 제안은 사실 명분도 있습니다. 이 두 분 다 동아일보 최고 에이스들인데도 승진이 동기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늦었고 승진을 해야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만 입 닫으면 돼요. 이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이 좋은 선배들이 승진 못하고 빌빌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술 한잔 하면서 선배 일단 우리한테 맡기고 몇 달 동안은 입 좀 닫고 얌전히 좀 있어봐요. 이런 조언을 제가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야 차장 승진하자고 한 발 물러서면 계속 물러서게 되는 거다. 변하는 선배들이 다 그렇게 변하는 거야. 못 봤냐? 이러면서 버텨줬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선배들을 뜨겁게 존경합니다. 네. 좀 이제 슬픈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기생충 박사로 유명한 단국대 서민 교수가 문바가 언론 탄압하는 시대 조선일보 없었다면 어쩔 뻔이라는 기고를 조선일보에 해서 파장을 일으켰죠. 예. 문바가 언론 탄압하는 시대. 저는 서민 교수와 생각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조선일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조선일보 찬가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동의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런데 이 조선일보 찬가보다도 저를 더 심란하게 만들었던 건 진짜 100만 보를 양보해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 쳐도 네. 왜 이 주장을 조선일보에 기고를 하냐는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지식인들에게 정말로 안타까운 대목이 조중동이 기고 요청을 했을 때 덥석 받아들이는 점입니다. 진보적인 분들 중에 문바가 싫고요. 문재인 정부가 싫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싸우더라도요. 최소한 진보의 바다에서 싸워야죠. 문바가 싫고 문재인 정부가 싫다고 조선일보에 기고를 해서 조선일보 찬가를 부르면 어쩌자는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아이고 참. 심지어 조중동의 요청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요. 그들의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요청이어도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 문턱 안에 저쪽에 한 발이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리한 요청이 와도 거절이 잘 안 돼요. 실제로요. 그리고 그걸 거절 못하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조중동이라고 내가 글을 쓰면 왜 안 돼?
지금 보니까 조중동이 문바보다 훨씬 나아.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문바가 언론 탄압하는데 조선일보는 사회를 구했다. 뭐 지금 이런 논리까지 이어져 버리는 겁니다. 진짜 슬픈 현실이죠.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진보인 한 서로 싸우더라도 진보의 땅에서 싸워야지 보수의 땅에서 진보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보수의 늪이라고 부르는데 네. 늪이란 그런 겁니다. 한 발을 들여놓으면 계속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못 빠져나와요. 잘. 이게 바로 문전걸치기 전략이라는 이론의 교훈입니다. 네. 부디 로버트 치알디니의 말처럼 문전걸치기 전략에 당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사소한 요청도 첫 단계에서 과감히 거절하는 독심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서민하고 좀 비슷한 궤도에 오른 그 사람 총선 이후에 조선일보에 기고한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예. 예. 그 로직이에요. 또 그 길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예. 그러지 않기를 제가 틀렸기를 바라면서 네. 네. 이한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